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옥 PD입니다. 두 분도 모두 안녕하셨죠? 네. 네. 자, 오늘도 김 PD가 질문한다. 제가 질문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원장님. 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고 또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은 유경 씨가 더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네. 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아나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알게 네. 됐고요. 사실 네. 관심 없다가 최근에 또 조선일보에 그쵸? 기사화돼서 또 문제가 됐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 유경 씨가 얘기해줘서 더 자세히 알게 됐죠. 저도 잘 몰랐는데, 근데 이 아나키를 제가 보다 보니까 왜 이슈가 됐고, 우리는 이제 뉴스만 봤고 뒤에 문제가 된 내용들만 봐서 그런지, 이거는 진짜 분명히 문제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부모들이 처음에 그렇게 빠졌을까? 네. 그런 부모의 마음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나왔어요, 원장님. 네. 아나키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하셔서 제가 뭐 어떤 단체인가 이런 게 한번 살짝 봤어요. 네. 그랬는데 아나키를 운영하시는 모 원장님이 저희 학교 저하고 꽤 동문이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뵌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신데 네. 지금 팩트로 현재로서는 한의사협회에서 징계로 들어가 있고요. 한의사협회도 더 이상 이런 문제로 협회까지 그 한의사 전체로까지 비화되는 거를 막겠다 이런 차원에서 징계가 들어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미신처럼 열광하고 그다음에 또 따르고 있느냐. 그리고 네. 의협이나 의사협회나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또 부작용도 생기는 것들을 왜 이렇게 생기냐. 근데 네.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에 영국의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 뭐냐면 앤드루 웨이크필드 박사가 홍역 주사 백신에 MMR이 네. 자폐증을 일으킨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 의학 학술지인 랜시시라는 곳에 발표가 됐었는데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은 백신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홍역이 막 발생하고 홍역 알은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다행히 주사 맞아서. 저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홍역 알았습니다. 어머. 그게 약간 홍역 알은 옛날에 세대야. 많이 그렇죠. 옛날 사람이잖아요. 어머머머. 고생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홍역에 대해서 발병률이 미국이 얼마 전에는 홍역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최근에 또 막 생겼잖아요. 네네. 이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백신을 안 맞는 아이들로부터 이게 90% 이상의 전염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재조사가 들어가서 2008년도에 영국 일반의학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논문이 잘못됐다. 어머, 그렇게 해서 어머. 논문 취소 판정을 내리고 웨이크필드 박사의 의사 면허를 박탈을 했습니다. 어머. 근데 문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박사의 논문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말은 틀린 거 아니야라고 믿으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업무로는 네. 지금 마치 우리 촛불 민심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전국과 같이 네.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잖아요. 음모론을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약회사와 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교수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걸 신봉하게 되죠. 그래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까지 팩트고요. 네.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여파가 한국에도 똑같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자폐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도 자폐나 이런 질환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늘어나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에 이런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정보들이 작용하고 네.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진짜 아까 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그런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봉하고 믿고 또 그렇게 심각하진 않더라도 일례를 들면은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아빠가
예방 접종은 다 위험한 거다. 네. 예방 접종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정말 깜짝 놀라서 야 이게 웬일이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어떤 논쟁이든지 간에 양극단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도 아토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알레르기 질환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감염의 기회가 없어서이다. 항생제를 많이 쓰고 간접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 현대인들 아이들이 네. 감염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종기가 안 나잖아요. 네. 반대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났다. 그거는 팩트, 논문들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염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수두 이야기를 파티. 하겠죠. 항생제도 맞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백신 만능주의, 여기에 뭐 수원이 들어있느니 뭐 이런 네. 그런 것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거부하는 쪽에 네. 또는 그럼 맞아야만 되는 쪽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양극단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취해야 되느냐, 네.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자들마다 네. 양약이 나쁘니까 양약을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환자들은 항암 주사 안 맞겠다고 거부하고 부인이 항암 치료를 하다가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암 환자와 제가 계속 설득해가면서 의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자라고 계속 네. 설득했던 환자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그리고 자연의학에서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장점들을 조화롭게 잘 조화시켜 주는 것들이 사실은 의료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너무 이쪽 아니면 이쪽, 그렇죠. 반대쪽 이야기면 무조건 무시하고 또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반발하고 그것보다는 양쪽의 장점들을 조금은 살려주는 그런 우리가 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아나키도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아이가 열이 39도 40도까지 되는데 항생제 안 쓰고 내버려 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반대로 조금만 열이 나도 항생제를 들여다대는 그런 네. 또 극단적인 그런 너무 과민한 부모들에 대해서도 또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맞아요.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절대 공감하고요. 저는 약을 빨리 쓰자주의긴 한데 아주 조금 아파도 막 쓰는 정도는 아닌데 너무너무 아파서 못 견디면 그거를 굳이 견뎌야 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유경 씨는 잘 참는 편이세요? 네, 저도 이제 진통제류는 네. 그래도 타이밍 맞춰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뭐 생리통이라든지 두통이 시작될 맞아요. 즈음에. 네. 근데 제가 예전에 TV에서 이렇게 약간 의료 다큐 같은 걸 하는 걸 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처방된 감기약, 그 처방약을 그 외국 의사들한테 보여줬더니 다들 네.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약을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약을 그러니까 많이 처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이제 제 친구 중에 소아과 정말 양심적인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 이 친구는 병원에서 그리고 경영에서는 실패한 의사예요. 왜냐하면 처방전 많이 안 쓰고 아이들한테 약하게 쓰니까 어머니들이 싫어해요. 빨리 안 나으니까. 그런데 다른 땡땡 소아 병원 이런 데서 처방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이 친구는 속으로 분노해요. 아이들한테 이 정도로 약을 먹이다니 어른 용량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은 거부하는데 네. 사회적으로는 이 친구는 경영을 잘 못하는 환자를 많이 못 보는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부모들이 양극단으로 가는 것. 아나키 문제도 똑같아요. 네. 너무 안 쓰겠다 또는 무조건 조금만 있으면 강하게 써달라 빨리 낫겠다 이런 양극단의 문제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조금 똑똑해지면은 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위궤양으로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위궤양인지 모르고 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데 그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저를 보고 위궤양 같은 거는 그렇게 일어나기 쉬운 병이 아니다. 분명히 소화불량일 것이다 하면서 약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약을 처방을 받으면서 약국에서 이게 무슨 약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신경쇠약증 걸린 사람들이 먹는 약을 처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서 약간 차분해지도록 처방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의심스러워서 동의도 없이. 네. 그 다음날 큰 병원에 갔는데 위궤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양극단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꼼꼼히 약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무슨 약인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도 약간은 조금 똑똑해지면은 지혜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원장님? 네. 위장은 신경성 위장 장애는 네. 의사들이 처방할 때 향정신성 약,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써요. 아 원래 그렇게 써야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그 병 자체가 위장 자체의 염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능성으로 오는 위장 장애이기 때문에 네. 내가 우울해지거나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런 스트레스로 오는 질환들로 보고 그런 약들을 같이 써요. 근데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약을 썼다라는 거를 모르고 처방을 받으면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드러나죠.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위장 장애인데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계속 그 의사가 처방을 했죠. 근데 그 약을 오래 쓰면 부작용이 생겨요. 의존성이 생기고 부정맥이 생겨서 나중에 제가 처방전을 보고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약에 대해서 두통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나? 저는 어떻게 환자들한테 설명하냐면 너무 아파서 힘들면 먹어라. 한 번 먹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데 반면에 그걸 계속해서 먹게 되는 의존성이 생길 정도가 되면 근본적으로 치료해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존성 그리고 네.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네. 원장님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도 또 질문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였습니다.